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이 등장했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탈핵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논평을 뉴스타운,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운에서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아주 의미 깊게 또 이렇게 우리 우파적 입장을 잘 대변한 그리고 현실을 직시한 그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호남 정권이 보수 진영 텃밭인 경상도 지역의 산업을 무너뜨려서 불황을 만들고 인구를 흩어놓는 방식으로 호남 정권의 영구 집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영남 산업시설을 무너뜨려서 영남 정권이 다시는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호남 정권이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백만 개의 부품 공급이 필요한 원전 산업의 포기로 원전 부품 업체들이 몰려있는 경상도 지역은 한 번 더 침체기를 맞을 전망이다. 원전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전은 이제 뭐 과학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것이 원전인데 그 원전이 이제 주로 경상도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원전 부품 산업이 발전을 해서 경상도 경제가 지탱하고 있는데 원전을 포기하면 그 모든 부품 산업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그 결과 이제 결국은 영남 지역의 산업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영남 정권이 탄생하는 것이 봉쇄되고 호남 정권의 연장이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읽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자 원자력 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필두로 호남 정권이 경상도 경제를 다 망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어서 내년 지자체 선거에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지방자치 선거 때 이것이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지역 감정까지 조장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분석한 것은 1998년 9월 25일 김대중 정권은 일본과 한일 어업협정을 맺었는데 이로 인하여 부산 경남 지역의 수산업계는 매출이 급감하고 어선 척수를 감축하는 등 지역 경제가 침체로 접어든 바 있다. 어업협정을 맺을 때 일본에게 바다를 많이 양보를 했죠. 양보했다고 볼 수 있나요? 뭐 빼앗겼다고 볼 수 있나요?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어업협정을 맺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잡던 지역을 일본에게 많이 주어버렸으니까 그 한일 어업협정이었죠. 그 결과 결국은 일본 쪽의 바다가 우리가 확보한 것이 일본에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 일본 쪽의 바다는 전부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던 지역이니까 결국은 한일 어업협정 때문에 경상도, 부산, 경남 지역의 수산업계가 매출이 급감하고 어선 척수를 감축하는 타격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경제가 침체를 당했다는 거죠.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경상도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석유, 유화, 조선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는데 그래서 중국 진출을
이 자동차, 석유, 조선업체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중국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로부터 배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업체들을 역으로 위협하고 있어서 자동차 중국 진출, 석유 유화, 조선업체 중국 진출해가지고 그걸 중국에다가 막 공장을 세우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그걸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한국 산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의 자동차, 석유와 조선업체들이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호남 정권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부산 경남 지역의 부품업체들이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제 호남 정권이 경상도 경제를 죽인다는 불만이 지역 주민들에게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원전 건설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그럽니다. 세계 최고. 아주 기술력은 세계 최고고도 또 그걸 또 다른 나라보다 더 값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을 지금 세계 많은 나라에서 지금 선호하고 있고, 그래 아랍에미레이트에도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을 거기에 수출하게 됐는데, 원전 다 백지화되면 불안해가지고 그 원전 수출한 사람들이, 나라들이, 원전 수입한 나라들이, 이거 뭐 해봤자 뭐 원전 다 없어지면 더 이상 우리가 기술을 배우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야? 수출 취소해야겠네. 그렇게 나오면 이거 수출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또 정부가 원전 포기로 전기료가 상승하게 되면 경상도 지역에 분포한 각 기업들은 직격타기를 맞게 되어서, 기업들이 경상도 지역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전기료 올라가면 또 기업들이 다 타격을 받게 되어서 경상도 지역의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안보 전문가, 익명을 요구한 한 안보 전문가의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서 유사시 핵무기를 보유할 것 같은 뉘앙스만 풍겨도 우리나라에 지금 원전이 뭐 20몇 개인가 이렇게 수십 개 있거든요. 원전이. 근데 그 중에 일부가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그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전입니다. 나머지는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없는 원전이라고 합니다. 그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그것을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들, 특히 미국에서 이거 가지고 원자 폭탄을 언제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자 폭탄 만들어서 핵을 보유하면 일본도 핵무장, 뭐 동남아 모두가 핵무장하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핵무장을 못하도록 지금 막고, 북한도 핵무장 못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뭐 하나의 미국을 이렇게 협박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미국을 이용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조금 더 잘 안 해주면은, 우리도 뭐 핵무기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미국이 우리를 달래기 위해서 많은 반대급부를 제고 우리에게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원전을 다 없애버리면 그런 걸 이제 없애버리니까 미국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열쇠가 없어져 버리니까 국가적으로 큰 손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전 때문에 위험해서 없애야 된다. 원전, 후쿠시마 원전 보니까 원전이 이제 폭발하면요 위험해서 없애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상 맞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해안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원전을 배치했고 추가로 수십 개를 더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전이 하나만 터져도 한국은 위험해요. 우리가 나라 중국하고 얼마나 바다가 가깝습니까? 한국이 코앞이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원전을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또 수십 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전 다 없애봐야 중국의 원전 팍 폭발하면 우리나라에 그대로 다 와버리는데. 그러니까 원전이 위험해서 없애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중국 원전을 없애지 않는 우리나라 원전을 없앤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죠.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전을 없애려면 중국 원전부터 없애고 난 다음에 우리를 없애야 우리의 원전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국 원전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 코앞에 있는데, 우리나라 원전만 없애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만 망가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원전 산업을 포기하면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불가능해지죠.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이 있어야 결국은 잠수함으로서 큰 군 전력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잠수함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원자력 잠수함은 한번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몇 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잠수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무서운 무기죠. 근데 원자력 다 없애버리면 원자력 잠수함은 이제 못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전 산업을 포기하면 그것으로 이득을 얻을 나라는 북한, 중국, 일본밖에 없다. 북한, 중국, 일본. 그래서 원자력을 이용해가지고 군사력도 강화시키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만 없애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산업계가 우리나라가 원전 없앤다고 그러니까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 이제 세계 원전 수출해 먹고 다 해먹고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서 일본이 배가 아파서 아주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주 얼씨구나 좋다고 춤을 추고 있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빌미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퍼지자 호남 정권이 경상도 주민들을 죽이려 든다는 여론도 퍼지고 있어서 내년 지자체 선거에 호남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릴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드 배치 반대를 하는 그 주 세력이 호남이잖아요. 호남. 영남 쪽에는 사드 배치 찬성하는 게 주 세력이 이제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반대함에 따라서 미국의 무역 보복이 진행되면 이거 큰일 아닌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 계속 반대하고 그러면 미국은 반드시 무역 보복을 합니다.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한미 FTA를 폐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손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럼 경상도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또 경상도 경제가 붕괴되고 경상도 정권이 탄생되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이 호남 정권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경상도 지역의 산업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무역 보복을 유도하고 있다는 그런 급진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주 지역 주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드 배치 반대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성주 지역에 언제부터 살았는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성주 주민인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온 성주 주민인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왜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중국의 자본이 특히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그런 자본이
한국에서 중국에 진출해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의 어떤 기업에게 주고 그 자본을 통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한국 기업이 돈을 벌면 그 기업이 번 돈을 한국에 있는 반국가 단체, 즉 친중단체, 친북단체에 지원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바탕으로 반미 시위대가 주한미군 기지 근처로 주소지를 이전한 뒤에 지역 주민으로 가장하여 반미 신민을 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반미 시위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을 가장한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그 지역에 이사를 해가지고 주민으로 이제 뭐 한 1, 2년 살면 주민이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거기 반미 시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해서 이 반정부, 그러니까 반정부 친북 혹은 친중 기업가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중국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반미 시위 여기에다가 이제 시위대에게 돈을 준다는 거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철수 시위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외부 주민이 그러니까 친중, 친북 성향의 사람들이 거기에 해군기지 있는 강정마을 그 근처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있다가 주민을 가장해서 뭐 반대하고 막 이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를 했겠죠. 오키나와 일본 주일미군 기지 등에도 이런 반미 단체 사람들이 미리 가가지고 이렇게 지역 주민을 가장해서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좌파들은 아주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반핵단체, 환경단체, 독도단체, 위안부단체 등은 주한미군 철수, 한일협력 반대 등 우리나라에 해되는 이런 것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들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좌파 정권이 들어서 이들에게 면밀한 감시 하겠습니까? 오히려 도와주면 도와줬지 면밀한 감시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보수 우파가 이들을 면밀하게 감시해야 되고 야당이 이들을 면밀하게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야당다운 야당이 하루속히 출범하기를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이 등장했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탈핵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논평을 뉴스타운,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운에서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아주 의미 있게 또 이렇게 우리 우파적 입장을 잘 대변한 그리고 현실을 직시한 그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호남 정권이 보수 진영 텃밭인 경상도 지역의 산업을 무너뜨려서 불황을 만들고 인구를 흩어놓는 방식으로 호남 정권의 영구 집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영남 산업시설을 무너뜨려서 영남 정권이 다시는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호남 정권이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백만 개의 부품 공급이 필요한 원전사는 타격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경제가 침체를 당했다는 거죠.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경상도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석유, 유화, 조선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는데
그래서 중국 진출을 이 자동차, 석유, 조선업체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중국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로부터 배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업체들을 역으로 위협하고 있어서 자동차 중국 진출, 석유 유화, 조선업체 중국 진출해가지고 그걸 중국에다 막 공장을 세우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한국 산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의 자동차, 석유와 조선업체들이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호남 정권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부산 경남 지역의 부품업체들이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제 호남 정권이 경상도 경제를 죽인다는 불만이 지역 주민들에게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산업의 포기로 원전 부품 업체들이 몰려있는 경상도 지역은 한 번 더 침체기를 맞을 전망이다. 원전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전은 이제 뭐 과학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것이 원전인데 그 원전이 이제 주로 경상도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원전 부품 산업이 발전을 해서 경상도 경제가 지탱하고 있는데 원전을 포기하면 그 모든 부품 산업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그 결과 이제 결국은 영남 지역의 산업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영남 정권이 탄생하는 것이 봉쇄되고 호남 정권의 연장이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읽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자 원자력 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필두로 호남 정권이 경상도 경제를 다 망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어서 내년 지자체 선거에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지방자치제 선거 때 이것이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지역 감정까지 조장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분석한 것은 1998년 9월 25일 김대중 정권은 일본과 한일 어업협정을 맺었는데 이로 인하여 부산 경남 지역의 수산업계는 매출이 급감하고 어선 척수를 감축하는 등 지역 경제가 침체로 접어든 바 있다. 어업협정을 맺을 때 일본에게 바다를 많이 양보를 했죠. 양보했다고 볼 수 있나요? 뭐 빼앗겼다고 볼 수 있나요?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어업협정을 맺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잡던 지역을 일본에게 많이 주어버렸으니까 그 한일 어업협정이었죠. 그 결과 결국은 일본 쪽의 바다가 우리가 확보한 것이 일본에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 일본 쪽의 바다는 전부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던 지역이니까 결국은 한일 어업협정 때문에 경상도, 부산, 경남 지역의 수산업계가 매출이 급감하고 어선 척수를 감축한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원전 건설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그럽니다. 세계 최고. 아주 기술력은 세계 최고고도 또 그걸 또 다른 나라보다 더 값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을 지금 세계 많은 나라에서 지금 선호하고 있고 그래 아랍에미레이트에도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을 거기에 수출하게 됐는데 원전 다 백지화되면 불안해가지고 그 원전 수출한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원전 수입한 나라들이, 이거 뭐 해봤자 뭐 원전 다 없어지면 더 이상 우리가 기술을 배우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야? 수출 취소해야겠네. 그렇게 나오면 이거 수출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또 정부가 원전 포기로 전기료가 상승하게 되면 경상도 지역에 분포한 각 기업들은 직격타격을 맞게 되어서, 기업들이 경상도 지역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전기료 올라가면 또 기업들이 다 타격을 받게 되어서 경상도 지역의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안보 전문가, 익명을 요구한 한 안보 전문가의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서 유사시 핵무기를 보유할 것 같은 뉘앙스만 풍겨도 우리나라에 지금 원전이 뭐 20몇